안녕하세요. 김세준 강사입니다. 이번 2강 강의는 1강 강의 때 선택한 러프 스케치를 가지고 디테일 묘사를 전반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러프 스케치가 전체적으로 밝아서 휴 스테이션에서 어둡게 톤을 잡은 후 얼굴 쪽부터 묘사를 표현하겠습니다. 이목구비가 이제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얼굴 쪽부터 천천히 묘사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묘사 시간이 긴 구간은 영상 속도가 약간 빠르게 진행됩니다. 얼굴의 인상 부분이 컨셉의 느낌과 잘 맞게 표정을 잡아주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너무 해맑아 보이는 표정을 하면 안 어울리겠죠? 항상 경계하는 눈빛이거나 무표정한 모습이 평상시 모습이라 생각하고 묘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목구비가 너무 좋아 보이지 않게 신경 쓰고, 너무 모여져 보이면 어려 보이는 느낌이 날 수 있으니 적절하게 비율을 맞춰줍니다. 눈동자 크기 비율이나 광대뼈의 면적이 인상을 굉장히 달라 보이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귀여워 보이지 않게 신경 써서 묘사에 들어갑니다. 이목구비가 표현이 되면서 머리 쪽에 붙어있는 기계적인 디자인도 형태를 다듬어 갑니다. 머리 골격에 잘 맞아 보이게 라인을 정리해 줍니다. 채색 톤의 명도 대비가 너무 차이가 심하지 않게 채색 주변 톤으로 묘사를 해줍니다. 전반적으로 체크를 좀 들어가면서 눈동자의 묘사를 좀 더 들어가니 얼굴 인상이 살아나 보이네요. 눈의 시선 처리도 신경 써서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전체 이미지 확인 좀 하고 얼굴 묘사한 부분을 체크하겠습니다. 컨셉 방향과 어울리는 인상이 잡혀 보이는지 체크하고 부분적으로 눈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올가미 툴을 활용해서 부분적인 눈 부위를 복사한 후 대칭해서 위치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게 눈 위치가 맞다고 판단되면 얼굴 묘사를 좀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감싸고 있는 암호 형태도 디자인 면적을 점차적으로 정리를 해주면서 들어가고요. 얼굴 디자인 포인트를 생각해보면 암호가 두꺼워 보이지 않게 신경 써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두꺼우면 둔해 보일 것 같은 느낌이 날 수도 있으니까요. 얼굴 묘사가 되면서 턱 아래쪽 옷 디자인을 묘사를 같이 진행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얼굴 주변을 같이 묘사해 들어가면서 밸런스를 천천히 맞춰주도록 합니다. 목 쪽의 가리막 부분에 주름 덩어리도 잡아주고 얼굴의 나이대도 같이 표현해서 들어갑니다. 명암톤 톤 베이스가 너무 튀지 않게 적절히 사용해주고요. 인상을 강하게 표현해야 될 부분은 거울로 표정을 지어보면서 주름 흐름이라던가 근육의 움직임을 체크해보면서 묘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 살짝 밝은 톤으로 피부 느낌을 표현해 들어가주면 훨씬 더 이제 피벌질감 느낌도 살아날 수 있겠죠. 이제 얼굴 묘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얼굴 주변 옷이나 이제 소품들도 연결해서 묘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묘사 흐름이 괜찮은지 전체 이미지 한번 확인하고 상체 쪽은 비옷 같은 형태로 주름 덩어리를 적절하게 몸을 감싸는 방향에 맞춰서 진행해 주는 게 좋고요. 주름 덩어리가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겠죠. 비옷 같은 형태지만 이제 판초이 형태도 될 수도 있고요. 풀고 닫을 수 있는 단추 디자인도 좀 더 살려서 진행해주고, 디자인 형태는 라인을 잡듯이 그림자 톤을 얇고 진하게 잡아줍니다. 옷에 낡아 보이는 터치톤도 적절하게 추가하면서 묘사해줍니다. 목 부분을 여면은 똑딱이 단추 부분을 진행을 했는데 아래쪽도 같은 방향으로 잡아서 묘사를 비슷하게 해 들어갑니다. 주름도 비슷한 흐름으로 잡아가고요. 전반적으로 채색 톤의 명도를 너무 세게 잡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묘사해 들어갑니다. 옷주름 방향이 어색하지 않게 참고 자료도 많이 체크해주고, 표현하면서 주름의 두께감이 너무 얇게 표현되는 것보다는 외부 환경에 보호가 될 만한 두께감으로 진행을 해줄게요. 묘사된 부분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체크해주고 괜찮다고 판단되면 다시 확대해서 묘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왼쪽 부분도 좀 더 맞춰서 주름을 묘사해주고, 전반적으로 얼굴 주변은 묘사가 좀 진행됐으니 판초이 부분의 아래쪽을 묘사해서 들어갈게요. 시간의 흐름이 있고 거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컨셉이 있으니 옷의 해진 느낌을 적절하게 표현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면적이 전체적으로 넓은 편이어서 중간 덩어리 흐름을 좀 더 잡아주고 세부 묘사를 들어가는 게 좋겠네요.
중간 덩어리 잡으면서 어깨 쪽 암호 부분을 같이 맞춰서 묘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단단한 재질을 잘 표현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디자인을 잡아가면서 외부 쉐입이 잘 어울릴 수 있게 윤곽을 잡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형태가 어깨에 잘 맞게끔 덩어리 톤도 맞춰서 표현합니다. 중간 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 표현하는데 구 형태로 잘 잡히면 좋을 것 같네요. 너무 각진 형태는 메카적인 요소가 강하게 나올 수 있으니 약간 잘못하면 슈퍼로봇 같은 느낌이 날 수도 있겠죠. 근미래적인 코드가 기준점도 있으니 이제 신경 쓰면서 디자인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어깨 암호에 달린 장치 형태도 디테일 묘사를 같이 들어가고 핵 에너지를 활용해서 증폭이 될 수 있는 부속품 역할을 한다는 코드로 한번 접근하려고 합니다. 반대쪽보다는 앞쪽 어깨 부속품은 원근감이 느껴지게 크기를 좀 더 크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각도도 좀 더 맞추면서 어깨 암호의 이제 세부적인 묘사를 점차적으로 들어갈게요. 디자인이 너무 미래적이지 않게 밸런스를 신경 쓰면서 디테일 묘사를 잡아갑니다. 위치도 신경 써주고 어깨 부속품이 아래쪽도 허전하니 올가미 툴로 활용 후 복사해서 디자인 밸런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랑 각도를 좀 더 맞춰주고 간격도 잘 신경 써서 잡아줘야겠네요. 이음새가 디자인이 돼 있기 때문에 분리 형식으로 컨셉이 잡히도록 해야겠네요. 부속품이 위치가 잡히면 세부적인 디자인도 추가해주면서 디자인 디테일을 만들어 갑니다. 나중에 어두운 면적은 이펙트를 활용해야겠네요. 이제 어깨 암호 쪽에 디자인이 많이 안 된 아래쪽이나 사이드 부분을 표현을 들어가겠습니다. 어깨 암호를 좀 더 단단하게 고정시킬 만한 끈 디자인을 추가하면 훨씬 안정적으로 보일 것 같네요. 이중 형태로 잡아주면서 진행하고 어깨 암호 쪽 톤 베이스는 괜찮은 것 같으니 좀 더 라이팅을 잡아서 덩어리감을 살리겠습니다. 이제 레이어 모드를 멀티플라이로 그림자 톤과 양감 톤을 잡아줍니다. 그레이 모드이기 때문에 컬러가 안 들어가게 신경도 써주고요. 어깨 암호 밑으로 공간 그림자 톤도 적절히 잡아서 진행하겠습니다. 한 구간씩 묘사되고 나면 전체 이미지는 수시로 확인해주면서 작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채색 밸런스를 맞추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어깨 암호 뒤쪽의 오브젝트도 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중간 덩어리를 먼저 진행해주고 외부 쉐입도 같이 정리해주면서 묘사할 면적을 너무 분산되지 않게 신경 써줍니다. 작업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큰 실루엣이 잡히면 좀 더 세부적인 디자인을 구분이 되게 진행해줍니다. 등에 메고 있는 부속품이나 가방 끈이라던가 척박한 환경에서 생존에 필요한 물건들이 많이 적용되는 게 컨셉 방향에 잘 맞겠죠. 영화 같은 데서도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겠네요. 이제 몸을 전체적으로 감싸는 상체 이제 옷 부분에 깃털 형태의 쉐입을 좀 더 디테일을 살려보죠. 태양열을 이용하는 오브젝트라고 생각하고 러프하게 디자인을 했었는데 깃털 형태로 디자인을 하면 좀 더 재밌게 디자인이 되겠네요. 에너지를 흡수하는 장치처럼 활용되게끔 컨셉을 좀 잡아봤거든요. 망토 형태로 쉐입을 만들어주면서 주변 오브젝트도 같이 잡아가면서 묘사에 들어갑니다. 오브젝트의 앞뒤의 차이를 신경 쓰면서 진행해주고 깃털 쉐입 디자인이 여러 겹으로 들어가면서 더 많은 태양열을 흡수할 수 있게끔 코드를 잡아가고 여러 겹이 들어가다 보니 길이가 긴 편이다 보니 중간에 한 번씩 디자인 설정을 바꿔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형태도 있고 긴 형태도 있게끔요. 그 다음 리키파이 모드로 깃털 쉐입의 형태들을 좀 더 차분하게 가라앉게 잡아주겠습니다. 너무 붕 뜨게 잡혀 있었네요. 그 다음 적절히 수치를 조절하고 수정된 상태에서 오브젝트의 개수나 디자인이 너무 비슷한 위치에 안 겹쳐 보이게 위치들을 신경 써서 묘사 디테일을 해줍니다. 그림자로 영역도 나눠주면서 오브젝트의 위아래 구분도 확실하게 표현되게끔 진행해줍니다. 깃털 쉐입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은 정교하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환경에 적응한 것처럼 살짝 엉성하게 표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판초 위에 구멍을 내서 연결해서 사용하게끔 표현되고 있어서 자가 생존하는 느낌이 좀 더 날 수 있겠죠. 위쪽 쉐입은 라이팅을 표현해서 비트름을 잡아주고 아래쪽은 톤을 좀 더 어둡게 해서 위치 차이를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깃털 쉐입 길이감도 많이 차이나지 않게 표현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너무 비슷한 길이면은 전체 느낌이 어색해 보일 수 있으니까요. 다치 툴을 활용해서 형태가 안 눌려 보이게 볼륨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팅이 잡힌 상태에서 주변 톤으로 묘사를 좀 더 진행을 해줍니다. 라이팅이 잡힌 상태에서 주변 톤으로 묘사를 진행해줍니다. 중간 톤이 풍성해졌기 때문에 주변 톤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작업하기가 수월합니다. 옷질감이 해진 느낌도 있고 표현하면서 추가적인 디자인도 들어가면서 어깨 쪽 벨트 구조도 추가해주고, 이제 묘사 흐름은 앞쪽처럼 비슷한 구조로 진행해보고 주름이나 이제 그림자 톤도 같이 맞춰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깃털 오브젝트들은 어떻게 만들지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정리하고 묘사를 들어갑니다. 길이감이나 비율이 잘 안 나오게 되면 수정 반복이 많아지는 상황이 생겨서 어느 정도 형태를 확정 짓고 디테일 묘사를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하체 비율을 좀 더 늘려주는 게 좋겠네요. 면적 툴을 활용해서 비율을 수정해 줍니다. 뒤쪽에 있는 다리도 다시 한번 잡아서 원근감이 어색하지 않게 잡아주겠습니다. 묘사하면서 명도 부분도 전체적으로 체크하면서 진행을 해주고요. 명도 대비가 너무 격차가 심하지 않게 상체 쪽 배낭 부분을 묘사를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배낭의 연결끈이나 추가적으로 달려있는 부속품도 외부 형태를 정리하고 다듬어주면서 묘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부속품 길이감도 적절하게 맞춰주고 배낭 쪽하고 옷 쪽 부분의 경계면도 명암 톤으로 구분해주고 외부 형태가 너무 심심해 보이지 않게 신경 써서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오른쪽 면적 배낭 뒤쪽에 길게 나온 쉐입은 총기류로 디자인을 잡아가는데 구도가 너무 정면이 되지 않게 신경을 써주고 어깨끈이나 총열 부분도 좀 더 어울리게 잡아줍니다. 그 다음 전체 이미지 확인하고 묘사가 덜 된 부분을 체크하고 이어서 묘사를 진행해 줍니다. 이제 상반신 쪽의 위쪽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묘사가 된 것 같으니 가슴 쪽 면적을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가슴 쪽은 굉장히 컨셉상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장치가 설정되어 있어서 디자인적으로 구성을 많이 신경 쓰면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핵 연료가 흘러 들어가는 튜브 형태나 이어져 있는 이음새 디자인도 어울리게 잡아가면서 핵 연료통도 디테일 묘사를 해줍니다. 연료통 아래 부분에 원자력 핵에 관련된 문양을 잡아서 디자인 포인트를 살려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 툴로 위치 수정을 살짝 진행할게요. 병영 툴로 좀 더 조절을 해서 적절하게 맞춘 다음 위치가 어느 정도 맞으면 레이어를 합쳐서 다시 진행합니다. 그 다음 상체 쪽 아머 부분도 디자인을 추가해주면서 다치 툴로 라이팅을 한 번 더 맞춰서 들어가겠습니다. 연료통은 위치가 어느 정도 잡혔기 때문에 디테일적인 디자인을 확실히 잡아가면서 진행해줍니다. 덩어리감도 확실히 잡아주고요. 연료통 주변을 부분적으로 라이팅이나 이제 윤곽을 잡아서 디자인이 확실히 구분되게 해주고 허리 라인도 확실히 구분해서 작업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쪽 팔 묘사가 덜 된 흐름이 보이니 적절하게 비트름 표현도 해주고 디자인 디테일을 맞춰 나가겠습니다. 그림자 영역도 생각하면서 표현하고요. 앞쪽 판초 위에 질감 처리도 추가적으로 올려서 전반적으로 앞쪽 디자인들을 묘사 디테일이 균형 있게 맞춰 나가는 방향으로 작업을 체크하면서 들어갑니다. 전체 이미지 체크하다 보니 얼굴 주변이 살짝 어두워 보이는 경향이 있네요. 얼굴 주변으로 비트름을 추가적으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치 툴로 비트름을 잡기 전에 멀티플라이로 양감을 부분적으로 잡아주고 다치 툴로 표현하겠습니다. 강도가 너무 세지 않게 신경 써야 할 것 같네요. 표현하면서 덩어리감이 눌려 보이는 구간도 체크해주고 지금은 이제 어깨 아머가 덩어리가 눌려 보이니 비트름을 잡아서 볼륨을 확실히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반신 쪽 묘사가 앞쪽은 많이 진행됐으니 반대쪽 면적도 비트름을 표현하고 질감 묘사를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쪽 아머 부분은 오래된 느낌이나 이제 마모도 표현도 같이 진행해주고 그리고 어깨 아머도 가슴 쪽 아머 재질처럼 마모도 표현이나 디자인 디테일을 맞춰서 나가는 게 그 시대에 이제 같은 재질을 활용한 느낌이라고 지금 세계관에서 이제 세트 느낌으로 좀 더 표현할 수 있겠네요. 어깨 아머에 디테일하게 디자인을 묘사하면서 투박한 느낌을 포인트로 살리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멀티플라이로 배낭 부분이나 앞뒤를 구분할 수 있게 어두운 톤을 상반신에 골고루 맞춰주면서 디테일을 살려서 나갑니다. 중간 톤이 계속 잘 쌓이게 오파시티 값도 낮춰서 잡아가고요. 그 다음 연료통 부분이나 배 쪽 면적들도
묘사 흐름에 맞춰서 디테일을 만들어 갑니다. 점차적으로 상반신 쪽에서 하체 쪽으로 작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요. 상반신 아래쪽은 디자인을 만들어 갈 때 작은 오브젝트를 신경 써야 할 부분이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잘 어울릴 만한 방향으로 디자인을 설정해서 들어갑니다. 작은 소품 가방이나 액체 키트 같은 오브젝트도 그려주고, 생명이나 이제 회복할 때 쓰는 용도이면 잘 어울리는 코드가 될 것 같죠. 바디 뒤쪽은 어두운 톤의 양감을 잘 잡아주면서 바디 외부 형태를 조금씩 정리해서 디테일을 올려줍니다. 크고 작게 이미지 확인하면서 튀지 않게 체크도 해주고요. 그 다음 허리 벨트 부분에 디자인을 다듬어 주면서 가방 끈이나 바클 부분이나 키트 같은 부분도 디자인을 확실히 살려줍니다. 점차적으로 상반신 디자인들이 다듬어져 가고 있는 상태에서 어색한 부분은 수시적으로 체크해주고,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 체크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허리벨트 아랫부분의 보호대 부분도 디자인을 만들어주면서 점차적으로 하반신 쪽으로 작업을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묘사하다 보면 톤이 뭉개지는 구간도 생기고 양감이 무너지는 공간도 부분적으로 남아있어서 다치툴로 강도를 약하게 표현해 주겠습니다. 허리벨트 주변으로 묘사가 들어가는데 영상 속도가 좀 빠른 편입니다. 작은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는 공간이라 디자인이 어색해 보이지 않게 신경을 많이 써줍니다. 작은 단추라던가 가죽의 시접 부분들, 다리 쪽으로 연결된 여러 벨트 구조들, 겹겹이 쌓이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디자인 구조도 확실히 신경 써줍니다. 허벅지 쪽으로 조금씩 디테일이 쌓여가면서 가죽이 오래된 느낌도 좋을 것 같네요. 허벅지에 달린 가방도 너무 안 붙어 보이게 위치 조절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 팔이 묘사가 많이 안 된 것 같으니 밸런스를 맞춰서 진행해줍니다. 손 모양을 잡아준 다음에 크기를 우선적으로 체크하면서 들어가 줘야겠네요. 덩치에 비해 손이 너무 작아 보여도 어색해 보일 수 있거든요. 면적 툴로 손가락 길이감도 추가적으로 수정해주고 어느 정도 맞춰진 다음 명암톤 베이스를 잡아갑니다. 너무 밝아질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판초 위에 뒤쪽 면을 어두운 톤으로 눌러주고 조금 더 뒤로 빠져 보이게 해주고 허벅지도 덩어리감을 만들어줍니다. 훨씬 원통 느낌이 나게요. 그 다음 작은 가방도 디자인 위치를 잡아주고, 그리고 손 장갑은 손가락이 보이게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특수부대 이미지 자료들도 보면 총을 사용할 때 많이 착용하고 있거든요. 손 크기 비율이 한 번 더 조정되면 좋을 것 같네요. 손목 부분까지만 면적을 잡아서 조절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면적을 잡은 다음 와프 기능으로 좀 더 미세하게 조절해서 적용시켜줍니다. 손목의 방향도 틀어서 안정감 있게 잡아주면 좋겠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기 비율도 적당하니 손가락 윗면 라이팅을 살짝 잡아주고 전체적으로 체크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손 암호 부분을 부분적으로 정리해주고 반대쪽 팔이랑 판초 위의 면적도 진행해야 될 것 같네요. 전반적으로 묘사 시간 분배를 적절하게 나눠서 진행해주고, 팔 쪽의 디자인을 대칭 형태가 아니라 다른 구성으로 진행해주는 게 컨셉상 훨씬 자연스러워 보일 것 같네요. 끈 연결을 살짝 크로스로 잡아주면서 판초 위의 면적이나 이제 마모도도 디테일을 맞춰서 진행해줍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시간은 상체 베이스가 묘사가 됐고, 다음 강의는 이제 하반신 위주로 진행을 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시간은 글레이징 기법 형식으로 상체 베이스가 묘사가 많이 됐고, 다음 강의는 이제 하반신 위주로 진행을 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이제 같이 이어서 이제 하나의 작업물이 글레이징 기법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끔 완료가 될 것 같고요.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체크를 해서 개개인마다의 작업 방식에 좀 더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하나의 이제 작업 방식의 팔레트를 만들어 가면서 훨씬 더 개성있고 좋은 컨셉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세중 강사였습니다.